안녕하세요. 어머님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은 어머님들과 세계 역사 공부를 시작한 세 번째 시간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여러 개의 작은 도시 국가들로 형성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폴리스라고 하는 말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도시 국가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민주 정치의 꽃을 피웠던 학문과 예술이 발전했던 자유로움이 있었던 아테네와 또 아주 군사훈련과 정확한 법에 따라 엄격하게 나라를 이끌어갔던 스파르타 두 도시에 대해서 비교해보면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갔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 하면 어디쯤 있나 위치가 되게 지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한번 가볼 거예요. 그래서 세계 지도에서 유럽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남부 유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는 가장 안쪽에 들어와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포르투갈, 여기 에스파냐, 이탈리아 옆에 그리스가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도에서 보시면 큰 나라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중해 바다를 쭉 들어와서 에게해에 이제 그리스가 나라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 남부 유럽은 이제 기후가 어떤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중해성 기후예요. 지중해성 기후가 가장 대표적인 게 겨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은 굉장히 뜨겁고 덥고요. 우리나라 여름 이상으로 덥고 겨울은 온화하고 따뜻하고 좀 비가 많이 오는 이런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그리스예요. 또 그리스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 중에 특별한 것들이 좀 많죠. 그리스는 워낙 역사가 길고 유럽 역사의 모태가 됐던 어머니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올림픽이 오늘날 올림픽의 시작이 바로 그리스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4년마다 여름에 하계올림픽 또 동계올림픽을 하는 이유가 세계 스포츠를 통해서 서로 좀 평화롭게 살아가자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죠. 물론 뭐 금메달 같은 메달로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요. 이 당시에도 이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서로 시줄 날줄로 살아가면서 문제점이 없었겠어요? 크고 작은 다툼도 있고 전쟁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또 그리스 하면 우리가 제우스 신, 이 그리스의 대표적인 12신이 생각나는데 이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요 기간 동안은 전쟁을 전혀 하지 않고 운동 경기를 하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보냈던 것에서부터 시작으로 이렇게 오늘날까지 올림픽이라고 하는 좋은 우리 인류가 함께 즐기고 또 잘 스포츠라는 걸로 평화를 이끌어가는 이런 올림픽의 기원이 그리스에서 나왔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에 가시면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뭘 것 같아요? 이것도 아이들한테 지도를 보면서 한 번쯤 알려주시면 너무 좋아요. 여기 보시면 올림포스 산이 지도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올림포스 산 있죠. 이 산은 그리스를 상징하는 산이기도 하면서 여기에 12신들이 살았다는 그런 산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걸 얘기해주면 정말 신기해요. 엄마 지금도 신이 살아요? 그래서 여기 바로 신들이 살았다는 그런 산도 하고 가장 높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아이들에게 이런 거 한 가지 더 알려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그리스 하면 우리가 민주 정치의 꽃 하면 빠질 수가 없는 나라가 바로 또 그리스죠.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아까 말했듯이 아테네인데요. 이 그리스에는 아주 특별한 정치가 있었죠. 바로 민회라고 하는 정치가 있었어요. 보통의 나라들은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정치는 일반 평민들은 참여할 수가 없죠. 특정 계급들, 보통 귀족 계급들이 정치를 이끌어 나갔는데 이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 국가에서는 일반 시민들, 성인 남자들은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정치에 참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민회라고 하는 정치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민회는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늘날 보면 안타깝지만 여성들 그리고 노예들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 민회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또 이제 민주정치하면 우리가 늘 많이 애웠던 그리스의 이 3대 훌륭한 너무나 유명한 철학자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악법도 법이다, 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것에 솔선수범했던 또 소크라테스가 있고, 또 아주 훌륭한 제자였죠. 플라톤, 또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학원을 이렇게 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 그 당시 최대의 학자들이고 또 철학을 깊이 있는 학문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학원을 플라톤께서 여시고, 또 플라톤의 또 훌륭한 제자, 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런 또 훌륭한 철학자가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 그리스, 이 아테네는 신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사는 그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신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고 특별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서 높은 언덕 위에 신전을 멋지게 짓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이제 시민들은 아고라라고 하는 평광장에 이렇게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아테네를 수호했던 신이 있어요. 남자 신일까요? 여자 신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자 신 아테나예요. 제우스의 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테나를 모셨던 아주 훌륭한 신전,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 그 유명한 신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파르테논 신전은 유네스코 또 세계문화유산 첫 번째로 이제 등재되어 있는 또 그런 가치가 있는 신전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는 그리스 아테네를 수호하는 여신 아테나를 모신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구나. 또 이런 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는 이 정도 얘기하고, 이제 오늘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어떤 도시국가고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800년 무렵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 많은 도시국가 중에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는 바다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테네가 민주정치가 발달하고 굉장히 좀 여유롭고 풍요로웠던 국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평지가 많이 좋은 땅에서 시작될 것 같지만 아테네는 의외로 농사를 지을기 아주 땅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위치한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게 돼요. 그리고 이제 먹고 남은 물고기를 팔아서 이제 부족한 곡식 이런 거를 사게 되는 나라죠. 그래서 일찍부터 아테네는 무역과 상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지리적인 형태 때문에. 근데 이 참 무역을 잘 이용하는 나라들이 보면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고 좀 더 여유롭게 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의외로 풍부한 아주 넓은 좋은 옥토,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농사 짓기에 아주 적합한. 근데 이제 스파르타의 문제가 뭐가 하나 있었냐면 스파르타에는 그 나라 시민보다 전쟁에서 이겨서 데리고 온 전쟁 포로들, 노예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르타 사람들은 좀 불안한 점이 많아요. 뭐가 좀 불안했냐면 이 다수의 많은 노예들이 만약에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그럴 때는 이 노예들을 도대체 어떻게 진압할까?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스파르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스파르타에서 태어나면 좀 남자아이들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학업을 많은 다양한 학원들 또 공부를 하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고 힘들어 하죠.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기원전에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국가에 태어났다면 공부보다 이곳에 태어난 귀족의 아이들은 이제 군사훈련을 어린 7살부터 어머니랑 떨어져 살아서 이렇게 군사훈련을 받아야 돼요. 너무 어린 나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많은 인정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스파르타에서는 아이를 동굴이나 이런 데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건강한, 신체적으로 일단은 건강한 사내 아이들을 이렇게 군사훈련, 합숙소 같은 데서 이렇게 아주 씩씩하게 키워내는 이런 교육법을 선택해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로 스파르타였고, 스파르타는 또 이런 강력한 군대의 자부심을 또 가지고 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너무나 확연히 달랐던 이런 아테네는 많은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고 지적인 이런 정신적인 이런 학문을 연구하고 예술을 발전했던 반면에 이렇게 스파르타는 특성상 전쟁 준비, 전쟁 훈련을 많이 했던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 이 도시국가의 가장 큰 고민거리,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바로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가 많이 침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서남아시아에 있는 이란인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제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에게의 그리스를 자주 침략하게 됩니다. 큰 전쟁에서는 3차례 침략하게 되죠. 그러면 혼자 막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서 일단 적인 페르시아를 막아내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와 다른 도시 국가들이 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델로스 동맹이라는 걸 맺게 돼요. 왜냐면 이 전쟁이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많은 경제적인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돈을 많이 내고 또 스파르타처럼 군대가 강한 나라들은 군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이제 아테네처럼 또 해군, 아테네는 바닷가에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강력했던 군대가 바로 해군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도와가며 이렇게 전쟁에 임했고 이제 그 결과 아테네가 해군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죠.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치게 돼요. 근데 스파르타가 졌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테네는 어떻게 돼요? 우쭐해졌겠죠. 아테네는 우쭐해지고 반면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자랑했던 스파르타는 조금 많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아테네가 이 전쟁 자금으로 함께 모았던 공동 자금을 아테네가 신전을 세우고 도시를 만드는 것에 돈을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몹시 기분이 나쁘겠죠? 아니 그 돈은 폴리스의 공동 돈인데 아테네가 전쟁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동 자금을 갖다 쓴다고 하면 불만이 당연히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존심이 확 떨어졌던 이 스파르타가 이참에 아테네를 공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제 먼저 아테네가 시칠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하게 돼요. 근데 이 시칠리아는 스파르타랑 굉장히 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감히 아테네가 우리랑 친한 시칠리아를 공격했단 말이야? 잘됐다. 전쟁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폴리스 같은 국가였고 동지 국가에서 이제는 적이 돼서 큰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의 전쟁을 보면 우리 역사랑 비슷한데요. 성을 가지고 이제 막아내고 성을 뚫어서 또는 성을 넘어서 적장을 잡아서 항복을 받으면 승리하는 이런 전쟁 형태였어요. 이제 스파르타가 쳐들어온 거기 때문에 아테네 시민들은 일단 성으로
들어가서 방어를 하게 되죠. 아무래도 성을 갖고 싸우는 게 어느 나라든 조금 더 유리하겠죠. 이렇게 이제 열심히 싸우는 가운데 이제 스파르타도 금방 이길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바다를 밖에서는 아테네가 강력한 해군이 막고 있고 아테네는 또 튼튼한 성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큰 전염병이 이 아테네 도시를 휩쓸게 됩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가 뉴스만 틀면 또 우리가 서로 지금 힘겨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강력한 전염 세균 때문에 다들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이 전쟁만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전쟁 중에 전염병이 퍼지게 되면서 너무나 힘든 상황. 싸워서 죽는 게 아니라 전염병으로 그냥 다 쓰러져서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전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전쟁이 먼저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스파르타가 쳐들어온 이 아테네를 쳐들어온 이 전쟁은 일단 누가 이겼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염병 때문에 우리 일단 그만 하고 잠깐 전쟁을 쉬게 돼요. 이 전쟁 중에 그 아테네의 아주 유명한 정치가이자 또 군인이셨던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이 있었어요. 보시면 페리클레스는 이 아테네의 그 수많은 많은 정치가 중에 아주 탑이라고 할 정도로 페리클레스를 모르면 안 될 정도로 페리클레스가 존경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시민들에게 아주 평등하게 잘 대해줍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이 정치를 또 많은 전쟁을 잘 이끌어 나갔고 정치 발전에 이바지했던 훌륭한 인물이 이 페리클레스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 페리클레스께서 그 스파르타와의 전쟁 중에 전염병이 돌았죠. 전염병으로 이분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전쟁은 그리스가 지게 돼요.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물론 스파르타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 도시 국가들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요. 힘을 잃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폴리스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서 이제 평화 시대가 올 거라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원했던 그런 평화 시대가 오지 못했어요. 많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약해져 있었을 당시에 바로 지도에서 찾아보세요 한번. 그리스 위에 보면 북부 쪽의 도시국가 마케도니아가 지금도 있어요. 그 마케도니아의 이제 왕이 되시는 알렉산드로스가 이 약해 있을 때 침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막아내지 못해서 이제 마케도니아 이 알렉산드로스 왕에게 정복당하고 그리스는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짧게 어머니들과 함께 공부해 봤는데 여기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어머님들이 함께 알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좋은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서로 협력해서 잘 계속 협력을 했다면 더 오랫동안 발전하고 더 많은 문명을 아름다운 것들을 꽃피웠을 텐데 그 이기심, 욕심 이런 걸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죠. 결국은 각자 창을 겨루게 되면서 이 유럽의 역사의 시작을 이루었던 이 그리스 문명이 막을 내리게 되는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영원한 맞수 아테네와 스파르타 이 도시 국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아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쳐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음 주에 함께 공부할 네 번째 시간은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해서 또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도대체 어디에서 얼마까지 제국이라고 하면 굉장한 영토를 넓힌 거거든요. 어디까지 땅을 넓혔는지 넓히는 과정에서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해결할 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배울 중에 하나가 바로 리더십이라는 것. 이 알렉산더 대왕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중점적으로 더 즐겁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더 즐겁게 들어주셨으리라 믿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잘 마치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빛나는 광쌤 김광순이었습니다.